안녕하십니까? 돌파왕 타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파 예상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돌파가 잘 나오는 전날 캔들의 형태는 주가가 신고가 영역에 있거나 상승 추세에서 도지나 별 또는 음봉이 출현한 다음 날 시초가 갭 상승이 나올 경우에 돌파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그렇게 돌파가 나왔는지 전날 도지, 별 이런 팽이 캔들을 만들고 나서 오늘 돌파가 나온 종목들을 한번 먼저 사례를 통해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도지나 별을 만들고 내일 돌파가 나올 만한 예상 종목을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별이 나와서 오늘 월요일에 돌파가 나온 종목의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강력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날 캔들의 형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날 캔들을 보면 뭐 조금 완전 도지는 아니고 몸통이 살짝 있는 별형 캔들이죠.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별형 캔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시가가 밑에서 나왔다면 이 음봉의 종가 밑에서 나와서 음봉이다 그러면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위협적인 음봉 캔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 종목을 볼 이유가 없는 거고 다만 이 종목이 약간의 갭 상승 또는 갭 상승이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너무 큰 갭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갭 상승이 전일 종가가 여기고 전일 시가가 여기입니다. 이 시가 위쪽에서 나온다면 더 좋겠죠. 이 윗꼬리 부분에서 갭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고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강한 돌파 양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갭 상승이 나왔는데 이 음봉의 시가 부분에서 시가가 나왔죠. 그래서 갭 상승이 나와서 아침에 뭐 밀리지 않고 바로 갭 상승 나와서 바로 상승했기 때문에 시가 돌파 신호는 안 나왔는데 이 앞서 있는 고가까지 돌파하면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공략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날 별형 캔들이 뜨고 다음날 위로 갭이 떴을 때, 이 위로 갭이 떠서 오늘 양봉을 유지해주면 돌파가 나오는 날이구나. 그럴 때 거래대금이 터지는지를 좀 확인하고 고가를 높인다. 시가 양봉인 상태에서 고가를 높인다. 그러면 오늘 제대로 된 돌파가 나오는 날이니까 공략하면 괜찮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 자, 다음 종목은 삼강 MNT입니다. 삼강 MNT도 전날 캔들을 한번 보시면 전날 캔들이 별형 캔들이죠. 약간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별형 캔들입니다. 그래서 별형 캔들은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별이 나왔다는 얘기는 도지나 별이 나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고 그동안 하락하고 있었으면 하락이 멈춘 신호로 멈춘 신호라고 볼 수도 있고 상승하고 있었으면 상승이 멈췄거나 아니면 쉬어가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캔들이 되겠죠. 자, 이 종목 3강 MNT 보시면 8월 12일에 앞서 이렇게 강한 돌파 양봉이 나오면서 121선 추세선을 한번 돌파하고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21선까지 수렴한 상태에서 이 별이 나온 캔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가가 이 윗꼬리 부분에서 나와서 양봉 이 윗꼬리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형태의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시가에서 살 기회가 있거나 만약에 고가 돌파해서 살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요 정도까지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체로 이렇게 상승할 개연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밑으로 갭 상승이 좀 시가가 여기 있네 밑으로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나와서 음봉이면 다시 21선을 깨러 내려갈 수 있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21선까지 깨서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오늘 갭 상승이 전일 이 윗꼬리 부분에서 갭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엔 음봉이었지만 양봉 전환되면서 앞에 있던 고점까지 돌파하니까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양호한 수익을
준 그런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캔들상으로는 오늘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양봉이고, 패턴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패턴상으로 보면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온 N자 패턴을 만든 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 전일 캔들을 보면 이틀 연속 도지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뭐 전날은 약간의 그 뭐 완전 완벽한 도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별이 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틀 연속 별이 떴고, 만약에 이 위에서 갭상승이 나서 양봉이라 그러면 역시 위로 돌파하는 날이 될 수 있겠고, 이 앞에 가장 높았던 고점을 향해 상승할 수 있겠죠. 또 반면에 밑으로 나와서 음봉이면 5일선이 다시 깨지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위협적인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은 거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돌파가 나오는 날은 약간의 갭상승 또는 좀 뭐 한 2, 3%짜리 갭상승이 나와주면 조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갭상승이 나왔지만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음봉이라 그러면, 갭상승이 나왔지만 음봉이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돌파가 나올 수가 없겠죠.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시가 돌파, 시가 위에 있거나 시가를 돌파하거나, 그리고 고가를 계속 돌파해 줘야 되거나 전일 고가를 넘겨야 되거나, 이렇게 시가 돌파, 고가 돌파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갭상승 나와서 시가 돌파하고 고가 돌파하니까 이렇게 뭐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가 되겠죠.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최근 약세장에서도 신고가를 내고 21선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21선 조정받는 캔들이 뭔가요? 뭐 도지라고 할 수도 있고 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캔들이 되겠죠. 자, 21선에서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반등을 줄지 그런 애매한 갈림길에 서 있는 캔들이 바로 별형 캔들입니다. 별이나 도지. 마찬가지로 오늘 시초가가 어디에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위로 반등이 나오는 날이 될지 추가 하락이 나오는 날일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갈림길인데 오늘 위로 갭상승이 나오면서 시가 돌파하고 전일 고가 돌파하니까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는 N자 패턴 D-Day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워낙에 큰 대형주다 보니까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가 돌파, 고가 돌파 시점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뭐 문제가 없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뭐 이 종목도 그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돌파가 나온 건 맞으니까 전날 캔들을 보면 5일선에 딱 걸쳐가지고 도지는 아니고 팽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별형 캔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 위에 윗꼬리 부분이죠. 이 윗꼬리 부분에서 양봉이 뜬다 그러면, 시가 갭상승 나서 양봉이라 그러면 돌파가 나오는 날이 되겠고, 그러면 그날을 기점으로 또 신고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반면에 뭐 이 밑에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21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음봉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침에 갭상승이 나온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갭상승이 나왔는데 전날 캔들이 도지나 팽이, 별형 캔들이다 그러면 시가 돌파하는 타이밍을 꼭 노리고, 또 시가 돌파하는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전일 고가 돌파하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수한다 그러면 뭐 당일 얼마의 수익을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타이밍 자리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날 도지가 나오거나 별형 캔들이 출현하고 나서 오늘 돌파가 나온 종목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뭐 그중 가장 예쁘게 나온 게 셀트리온 제약이었고, 오늘 이제 도지 별 캔들이 나와가지고 내일 돌파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에코프로 BM이 시세 났는데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시세가 따라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별형 캔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준비해 봤습니다. LNF가 되겠고요. LNF가 21선 딛고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도지 별이 떴습니다. 근데 이 밑꼬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밑에서 밑꼬리에서 시가가 나와서 음봉이면 21선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겠죠?
이 종목이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위에서 오늘 종가 위에서 약간의 갭 상승을 수반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지 내일 돌파가 나오는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밑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캔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고, 다만 오늘도 거래대금이 1,000억 넘게 터졌는데 21선을 유지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개파락 출발하더라도, 약간 이제 개파락 출발하더라도 만약에 오늘의 고가를 돌파하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고가 돌파하면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돌파 신호는 안 나오겠지만 고가 돌파 신호를 이용해서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형태의 캔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LNF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되겠고요. 2차 전지의 대장주였, 2차 전지 소재의 대장주는 에코프로였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도 이제 오늘 별이 떴어요. 별이 떴는데 이 21선과 여기 이 21선과 이 지금 현재 가격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 있는 여기 저점이 있죠. 이 저점과도 이격이 좀 있는 상태고, 21선과의 이격도 좀 벌어져 있고 저점과의 이격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갭을 수반해서, 이 갭을 수반해서 다 돌파해서 이렇게 나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약하게 출발하거나 뭐 갭상승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을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은 이격 수렴이 아주 잘 돼 있는 종목들에서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기존에는 2차 전지 소재주의 대장이었지만 조금 이격이 살아있다. 그래서 뭐 LNF도 있고 뭐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후성 한번 보십시오. 후성은 보시면 후성도 약간 몸통이 좀 커서 이걸 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큰 형태입니다. 다만 뭐 등락률로 보면 별은 별이에요. 뭐 밀대형으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고, 어쨌든 2차 전지 소재주에서도 수렴이 잘 돼 있는 종목을 꼽자고 하면 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별형 캔들로 보면 되겠고, 오늘 이렇게 전일 장대, 전일 음봉 옆에서 이렇게 별이 출현했기 때문에 하락을 멈춰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윗꼬리 부분에서 시가가 나와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신고가 만들러 가는 15,050원 돌파하려는 신고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주의할 거는 음봉이면 절대 돌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봉으로 돌파 나온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음봉이면 이렇게 저점, 오늘 저점을 이탈해서 21선을 깨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음봉이면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제 요거 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CIS 요거 이슈를 가지고 한번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120선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대량 거래와 함께 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되밀려 가지고 뭐 큰 거래 없이 되밀려 가지고 장대 음봉 밑에서, 이 밑에 저점 부근에서 오늘 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잉태형으로 옆구리에서 딱 세워놨으면 내일 더 좋은 신호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하단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아직은 이 음봉에 이 매물이 크진 않더라도 여기 이제 이 매물이 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돌파할 때 위에서 매수했는데 그냥 허무하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위 고가권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물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걸 뭐 매물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은 없지만 어쨌든 매물이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더 수렴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음봉, 이렇게 윗꼬리에서 출발하더라도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해서 21선에 수렴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CIS가 아직 강한 이 에너지가 살아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벌어져야 되냐면, 윗꼬리에서 갭이 좀 크게 나와서 바로 윗꼬리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N자 패턴 돌리는 디데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CIS가 되겠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백신 관련주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지금 매매하긴 역시 백신주들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다만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으로 3일 연속으로 21선 돌파해 놓고 21선 바로 위에서 3일 연속 이렇게 별, 도지 그리고 도지가 더 작아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일 연속 이렇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4일째가 되는 날이죠. 내일은 위나 아래나 어디든 위든 아래든 어디든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밑으로 방향 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강하게 무너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날이 되겠고, 많이 올라와서 좀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내일 하루 정도 만약에 요 고가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하면 7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도 될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일 음봉이거나 21선 이렇게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이런 종목은 볼 필요가 전혀 없겠다. 저점에서 이런 거 말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셀리드가 되겠고요. 셀리드도 백신 관련주죠. 자, 이 종목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다시 21선 돌파해서 18일에 21선 위에서 첫 양봉 돌파 양봉이 나오고 나서 3일 동안 이제 수렴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밀대형 음봉, 이 밀대형 음봉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 하락 압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형태의 캔들인데 그걸 오늘 옆구리에서 정확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잉태형 캔들이 돼버린 거죠. 잉태형이 나왔기 때문에 잉태형 캔들은 위냐? 아닙니다. 아래냐? 그것도 아닙니다. 위인지 아래인지 방향을 몰라요. 어쨌든 간에 내일 시초가가 나와서 그 시초가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높다.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가 나온 캔들, 별이 나온 캔들은 다음날 갭이 어느 방향으로 뜨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갭이 떠서도 그 갭 방향으로 가주냐 안 가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위로 갭이 살짝이라도 떠서 양봉이다. 그러면 이 앞에 그저께 만들었던 고점, 목요일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볼만한 종목이 되겠고, 뭐 갭상승 나와서 음봉일 수도 있습니다. 갭상승 나와서 음봉이면 굳이 볼 이유는 없는데 갭상승 나와서 음봉인데 몸통을 그렇게 안 만들고 있어. 그럼 언제든지 시가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종목이 되겠고, 그런 종목들은 타라가 돌파하기 전에 미리 알람을 알려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SK머티리얼즈가 SK하고 합병한다고 했죠. 합병한다고 해서 오늘 21선 돌파하면서 시세가 잠깐 났었는데 큰 시세 상승은 못하고 이 매물이 있죠. 아무래도 21선 이탈하면서 이 쌓인 매물이 있기 때문에 앞에 고점대 매물도 있고 그러면서 큰 상승은 안 나오고 21선에서 도지로 마감했습니다. 자, 도지로 마감했기 때문에 뭐 내일 어떤 형태가 보여주냐, 어떤 형태가 나와야지만 돌파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도지 위에서 다만 한 틱이라도 갭상승이 나와서 이 오늘 고가를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오면 위에 앞전에 있는 45만 원 돌파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의 캔들이 시세의 움직임이 나올 때만 공략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약간 개파락 나오면 21선이기 때문에 21선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 이 앞전에 저점을 다시 깨러 갈 수가 있겠죠. 볼 이유가 없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갈림길에 선 도지, 이 팽이 별의 캔들이 나왔을 때는 다음날 반드시 갭상승이 나와서 양봉이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도 뭐 실적 관련 이슈로 21선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장 하락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21선까지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선에서 딱 세워놓는 도지가 나왔죠. 팽이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앞서 이렇게 올렸다가 뺐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게 다 매물이 되겠죠. 이 매물이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려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늘어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21선 다시 깨고 내일 다시 징검다리가 돼서 21선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을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21선 깨고 내려가면 절대 강도 기준
우리가 타라에서 항상 기준으로 삼는 21선 기준을 깨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볼 필요가 없는데 오늘 막아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5일선을 돌파하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 앞에 매물 때문에 고점 맞고 종가상으로는 윗꼬리를 크게 달더라도 오전에는 이 거래 없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상승할 수 있다. N자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돌파가 나온다. 갭상승 양봉으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한번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도 최근에 지난주에 17일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이 돌파 나온 날도 보시면 전날 뭐가 나왔나요? 전날 별 캔들이 떴죠. 별이 뜨고 다음날 윗꼬리에서 시가가 나와가지고 윗꼬리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들어갔죠. 요 바로 요런 케이스입니다. 갔는데 시장에 또 떠밀려서 21선까지 왔다가 잉태형 별로 딱 멈춘 상태예요. PI 첨단 소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별이 떴기 때문에 위에서 나와서 양봉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는 N자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다. 그런 움직임이 아니다. 그런 지금 시나리오를 짰잖아요. 그죠? 위로 갭상승이 나와서 뭐 일시적으로 음봉일 수도 있겠지만 음봉이었다가 다시 양봉 전환되면서 시가 돌파가 나오면 이렇게 N자 디데이가 만들어지니까 그럴 때만 공략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죠. 이마트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재미가 없는 주식인데 요게 이제 이슈가 된 게 스타벅스 지분을 뭐 더 추가로 매수하면서 스타벅스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결 실적으로 잡히면 이마트도 또 실적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돼서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뭐 무거운 주식은 한데 어쨌든 장 빠질 때 이 주식이 안 빠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세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21선 전날 음봉했는데 윗부분에서 이제 도지가 나왔죠. 그래서 밑에서 나온 것보단 옆이나 위에서 나온 게 그래도 좀 더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21선 이탈하는 내일 뭐 음봉이면 바로 21선 이탈하니까 그런 시세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주식인데 깨고 내려가면 또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수렴할지 모르죠. 그래서 볼 필요가 없는데 다만 좀 수렴이 길어지더라도 만약에 이 저점 유지해서 17만 원대에서 수렴하다 다시 가면 뭐 추세적인 자리는 나쁘지 않으니까 볼 필요가 있겠고 내일 당장 위에서 갭상승 나와서 오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18만 원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하면 공략할 수가 있겠죠. 기본 시나리오 조건은 전날 도지 팽이 별이 나온 종목이 다음날 돌파가 나오기 위한 시나리오 조건은 이렇습니다. 윗꼬리 부분에서 시가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가 나와서 아침엔 음봉이었지만 크게 몸통을 안 만들고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가 돌파 자리에서 일단 매수. 그리고 그때 놓쳤다고 하면 전일 고가가 있습니다. 전일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수. 그러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럼 상승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거나 가격 저항선을 돌파할 때 분할 매도. 그리고 분봉 뭐 몇 분봉을 보든지 간에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최종 매도해주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뭐 치과 관련 임플란트 대장주죠.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역시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오늘 5일선 위에서 도지가 떴어요. 5일선 위에서 도지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이 되겠고 뭐 바로 갭상승 양봉이면 역시 또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공략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 한 10개 정도 알아봤는데요. 자, 차례로 다시 한번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마트, 다음에 삼성화재, PI 첨단 소재, SK 머트리얼즈, 백신 관련주는 셀리드, 이연제약,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소재 후성, CIS, 에코프로, LNF 이렇게 오늘 도지가 나와서 내일 돌파가 나올 만한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복귀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